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세 파악을 할 때 대지 지분 대비해서 평당 가격은 얼마냐 이 부분만 놓고 그냥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투자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마 재개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풀어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재개발 사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아파트 투자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투자는 의외로 뭐 아파트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데만 들어가도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는 다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같은 구역 안에서도 가격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재개발 사업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풀어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 이 부분일 겁니다. 제가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질문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세 파악이 어렵다. 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양한 이런 부동산들이 존재하고 또 대지 지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나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시세 파악을 하는 거는 아마도 대지 지분 대비해서 평당 얼마냐 이 부분으로 이 시세 파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뭐 한 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고 뭐 15평짜리, 20평짜리가 있는데 대지 지분별로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평짜리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구역에서는 제일 비싸요. 근데 10평짜리는 평당가로 따졌을 때는 조금 한 평짜리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15평짜리, 20평짜리는 10평짜리보다 한 평짜리보다는 더 싸고, 즉 평당 가격으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시세 파악하는 것도 조금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시세 파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 시세가 있을 거예요. 실거래되는 금액. 예를 들면은 뭐 5평짜리가 7억이다. 뭐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러면은 대지분이 몇 평이고 여기에 뭐 공시 가격은 얼마고 이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즉 대지 지분, 그 다음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공시 가격을 꼭 따져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세 파악을 할 때 대지 지분 대비해서 평당 가격은 얼마냐 이 부분만 놓고 그냥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지 지분 대비해가지고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에 공시 가격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시 가격이 아무래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나한테는 나중에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나한테 감정평가를 받을 때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대지 지분 대비해가지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 그리고 여기에 공시 가격은 얼마인지 이 부분까지 꼭 살펴보신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전문가하고 상담받는 데는 돈이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갖고 이 물건 자체가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재개발 구역에서 어려운 점 두 번째, 아마도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일 텐데, 재개발 사업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재개발, 3080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아니면은 모아타운 신속통합, 정말 많은 이 소규모 재개발까지 해서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주도 3080 재개발, 뭐 여러 가지 공공자가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공공이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안 되는 그러한 재개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 들어가는 재개발 구역을 매매를 할 때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을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공공이 들어가는 재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조금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거나 아니면 1차 선정, 2차 선정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 신축되어진 물건들 자체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오히려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자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또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주도 재개발, 뭐 3080 재개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꼭 권리산정 기준일을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문가하고 꼭 상의해 보시고, 웬만하면은 일반적인 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쪽을 조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쪽에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를 정하는 게 조금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민간 재개발 쪽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재개발 구역을 투자했는데 해제됐어요. 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두려움을 많이들 느낍니다. 그런데 자, 해제된 구역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뭐 상가가 많거나 아니면은 대지 지분이 큰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양사동도 그렇고 뭐 한남동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 아니면 등촌동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상가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이 많은, 대지 지분이 큰 건물 조합원들이 많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될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될 걸 두려워하신다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투자하고자 하는 그 구역에서 상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대지 지분이 큰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고, 이런 비율들, 상가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다가구 단독주택들의 비율이 작은 지역들을 투자로서 보시면은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해제될 거라고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해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재개발 해제된 구역들을 보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역세권 개발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공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신속통합이 됐든, 재개발이 취소됐다고 해서, 해제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주택,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원자재, 즉 토지가 부족한 지역이 서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 지역에, 물론 재개발 구역에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해제됐다고 해서 여기가 계속해서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를 지을, 부동산을 공급할 원자재,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두려움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재개발 사업은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정말 오래 걸리는 지역도 있고, 의외로 이 사업 기간 자체가 짧게 끝나는 기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은평 뉴타운 한번 볼게요. 은평 뉴타운의 1차 뉴타운입니다. 은평 뉴타운도 이제 재개발 사업이 많으니까요. 은평 뉴타운이 1차 뉴타운 200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은평 뉴타운 대부분 입주되는 게 2009년, 2010년도에 입주가 끝났어요. 즉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9년도, 2010년도 한 8년 만에 재개발 사업 입주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서 입주까지 끝나는 구역도 있고, 그 두 번째로 어디를 말씀드릴까요? 한남 뉴타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차 뉴타운이었죠. 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0뉴타운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이제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즉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기가 오래 걸린다 이 부분보다는 조합원들의 의지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사업 방식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짧게 그 사업 기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길게 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이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성 자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핵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용산이나 한강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재개발 사업이 조금은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서울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업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년에서 10년이면 일반적인 재개발 경우에 8년에서 10년이면 입주까지 마치고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간 입주까지 보통 사업 지정부터 입주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은 입주가 끝날 정도로 사업 기간이 짧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모아타운은 핵심 지역의 모아타운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지역 주변 지역 서울에서는 좀 외곽이라고 하죠. 이 외곽 지역의 모아타운이나 이런 신속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상당히 좀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시기가 길게 걸린다 또는 짧게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어려워하시는데 어느 사업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도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은 한남뉴타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한남뉴타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남뉴타운이 지금 2003년도에 지정이 됐을 때 그때 지정이 됐을 때 당시에 원빌라라고 하죠. 이런 빌라 자체가 얼마였냐면 거래되는 금액이 한 7천만 원? 1억?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4년도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이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원빌라라든가 아니면 빌라 나오는 시세를 보면은 뭐 한 14억, 15억, 16억 이 선에서 지금 현재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년 전에 지정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4억, 15억, 16억입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가격이 몇 배 올랐냐?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즉 어느 정도 부동산 자체는 그대로인데 사업이 조금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서 내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0배 넘게 올랐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자,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재개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모아타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도 짧게 보고 투자 기간도 짧게 볼 거다 그러면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끝날 지역을 보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좀 극대화해라. 내가 1억 놓고 2, 3억 정도 수익 보고 빨리 빠져나오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사업 기간을 내가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 기간도 짧게 보고 내가 그냥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핵심 지역이 아닌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에서 조금은 주변 지역들을 보신다면은 적은 투자 금액 그리고 짧은 투자 기간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뭐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기간도 좀 길게 보고 최소 뭐 10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서 대신에 이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면은 분명하게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이 길게 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짧게 끝나는 그런 구역도 있다. 재개발 구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재개발 사업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찌됐든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어찌됐든 꾸준하게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가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은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기다리고 한 번쯤은 행동을 해 보신다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 사업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고 이렇게 움직이신다면은 재개발 사업도 쉽게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충분히 이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 사업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행동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쉽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내용 자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